토마토 좋다 해서 챙겨 드시는 분들,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은 토마토의 99%는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토마토를 드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토마토가 항암에 좋다더라 하면서 비싼 유기농 토마토를 사서 매일 챙겨 드시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궁 내막암인 엄마를 위해서 값비싼 토마토를 골라 사다가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챙겨 드렸거든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게 보호자 마음이잖아요. 토마토에 항암 성분이 많다더라, 하루에 2-3개씩은 먹어야 한다더라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토마토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의미가 거의 없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마치 문이 잠긴 집에 열쇠 없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토마토의 핵심 항암 성분은 라이코펜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라이코펜이 바로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드는 천연 색소예요. 그런데 이 라이코펜은 아주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마치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기름기가 입술에 붙는 것처럼 라이코펜도 기름과 만나야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돼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라이코펜은 토마토 세포 속에 단단히 갇혀 있다는 점이에요. 그냥 씹어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토마토의 항암 효과를 무려 400% 이상 높일 수 있는 4가지 비법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한번 만들어 두면 6개월 가까이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리로 변신시킬 수 있어서 정말 실용적이고요. 지금 4가지 핵심 비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토마토 선택부터 시작돼요. 많은 분들이 그냥 마트에서 아무 토마토나 사오시는데 이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토마토는 빨갛게 완전히 익을수록 라이코펜 함량이 급격히 늘어나요. 초록빛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토마토와 완전히 빨간 토마토의 라이코펜 차이는 무려 10배 이상이에요.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손으로 살짝 눌러봤을 때 적당히 말랑한 느낌이 나고 토마토 꼭지 부분까지 빨갛게 익은 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진짜 잘 익은 토마토는 달콤한 향기가 나요. 두 번째는 토마토를 버릴 거 없이 모두 사용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토마토 껍질을 벗기고 씨는 빼고 과육만 사용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라이코펜은 토마토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그 빨간 껍질 부분에 말이죠. 그리고 토마토 씨 주변에 젤리 같은 부분에도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토마토를 통째로 다 사용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껍질이 질기고 씨가 거슬리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쓰면 전혀 거슬리지 않아요.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반적으로 채소는 생으로 먹는 게 영양소 파괴를 막는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토마토는 완전히 반대예요. 토마토는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라이코펜이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토마토 세포는 단단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라이코펜은 이 벽 안에 꽁꽁 숨어 있고요. 열을 가하면 이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라이코펜이 쏟아져 나와요. 마치 견고한 금고문이 열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온도가 너무 높거나 시간이 너무 길면 다른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어요. 최적의 온도는 80에서 90도,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예요. 이렇게 하면 라이코펜은 최대한 늘리면서 비타민C 같은 다른 영양소는 보호할 수 있어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라이코펜은 물에는 녹지 않고 기름에만 녹는 성분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이코펜이 혼자서는 장벽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기름이 있으면 기름이 라이코펜의 손을 잡고 함께 장벽을 통과해줘요.
그래서 토마토만 먹으면 라이코펜 대부분이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리지만 기름과 먹으면 몸속으로 쏙쏙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어떤 기름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 자체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토마토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들기름이나 아보카도 오일도 좋은 선택이에요. 그럼 이 비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제 만드는 방법으로 설명드릴게요.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완전히 익은 토마토 10개 정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4-5큰술, 천일염 1작은술, 양파 반개, 마늘 2-3쪽인데 양파와 마늘은 선택 사항이에요. 먼저 토마토를 전 처리해 줄게요. 토마토를 찬물에 담가서 5분 정도 두세요. 그러면 껍질이 조금 더 부드러워져요. 그 다음 토마토 꼭지 부분을 칼로 도려내 주세요. 여기는 질기고 맛도 없거든요. 토마토를 반으로 자른 다음 다시 반으로 잘라서 4등분으로 만들어 주세요.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중불로 달궈 주세요. 양파와 마늘을 넣고 1-2분 정도 볶아서 향을 내주세요. 여기에 토마토를 넣고 5분 정도 볶아주세요. 이때 토마토에서 수분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토마토가 부드러워지면서 수분이 나오면 스푼으로 으깨가면서 볶아주세요. 저는 도깨비 방망이를 사용해서 더 빨리 으깨봤어요. 토마토 형태가 거의 사라질 때까지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중간중간 저어주면서 눌어붙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불을 약불로 줄이고 천일염을 넣어주세요. 3분 정도 더 볶아서 간을 맞춰주세요. 저는 오늘 재료들을 빨리 으깨버리려고 도깨비 방망이를 사용했는데요. 믹서기로 토마토, 양파, 마늘을 다 넣고 갈아서 한번 바글바글 끓이는 방법이 가장 쉬워요. 또 두유 제조기에 토마토를 넣고 갈면서 끓이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인데 토마토 껍질이 완벽하게 갈리지는 않더라고요. 대신 씹는 맛을 좋아하시면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된 토마토 소스는 뜨거운 상태에서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주세요. 공기를 최대한 빼고 밀봉해 주세요. 유리병 열탕 소독하는 법을 잠시 알려드리자면 냄비에 물을 담고 소독할 유리병을 뒤집어서 가열해 주세요. 열탕 소독할 때 유리병이 부딪혀서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행주를 냄비 바닥에 깔아줬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5분 정도 더 끓인 후에 불을 꺼주세요. 불을 끈 후에 3분 정도 뜸을 들이고 꺼내서 식혀주시면 됩니다. 소독한 유리병은 충분히 식힌 후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6개월 정도도 보관할 수 있답니다. 이 베이스 토마토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토마토 주스로 즐기는 방법입니다. 만들어둔 토마토 소스를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취향껏 넣고 희석해서 드세요. 꿀이나 설탕을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로 입맛이 없을 때 이렇게 마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두 번째는 만능 파스타 소스입니다. 스파게티나 펜네 같은 파스타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치즈를 조금 더 넣으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필요하시면 삶은 닭가슴살이나 새우를 넣어주세요. 세 번째는 영양 만점 수프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토마토 소스에 렌틸콩이나 병아리콩을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단백질도 챙기고 포만감도 챙기고 맛도 챙기는 일석삼조 스프가 된답니다. 조금 더 든든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닭가슴살을 잘게 찢어서 넣어 드셔도 너무 좋아요. 네 번째는 밥 반찬으로도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밥에 토마토 소스를 올려서 드셔보세요. 의외로 정말 맛있어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에 한 숟갈 넣어도 감칠맛이 확 올라가요. 다섯 번째는 다이어트 간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토마토 소스를 오이나 당근 같은 채소에 찍어 먹으면 건강한 간식이 돼요. 칼로리는 낮으면서 영양은 풍부해서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 아주 좋아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토마토를 가열해서 먹는 게 좋다는 사실들이 입증됐어요.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은 토마토를 88도에서 2분, 15분, 30분 동안 가열한 결과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라이코펜의 양이 각각 6%, 17%, 그리고 3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제공하는 의학 및 생명과학 분야 논문 중에서도 올리브 오일로 조리한 토마토를 섭취 후 라이코펜 농도가 증가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민감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랍니다. 토마토를 선택할 때도 주의점이 있어요. 유기농이 좋긴 하지만 꼭 유기농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완전히 익은 게 더 중요해요. 상처가 있거나 무른 부분이 있는 토마토는 피해주세요. 그리고 겨울철 토마토보다는 여름철 제철 토마토가 라이코펜 함량이 더 높아요. 여름에 더 열심히 먹어야겠죠? 보관할 때의 팁도 알려드릴게요. 만든 토마토 소스는 얼음틀에 나눠 담아서 냉동하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어요.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보관할 때는 반드시 공기를 빼고 밀봉하세요. 유리병에 넣은 소스는 일종의 통조림처럼 되어서 길게는 6개월까지도 보관이 가능해요. 대신 한번 개봉하면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좋다 해도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뭐든 과유불급이잖아요. 그리고 토마토는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은 따뜻하게 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위산 과다나 위궤양이 있으시다면 공복에는 피하시고 식후에 드세요. 저희 가족이 이 방법을 사용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가장 좋았던 점은 엄마가 항암 치료 중에도 식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특히 토마토 주스로 만들어서 조금씩 자주 마시게 했더니 체력 회복에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처음에는 만드는 게 번거로울 것 같았는데 한번 만들어 두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시중에서 파는 토마토 주스보다 훨씬 진하고 맛도 좋아서 온 가족이 좋아해요. 더 맛있게 만드는 추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토마토 소스에 바질이나 오레가노 같은 허브를 넣으면 향이 훨씬 좋아져요. 단맛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양파를 더 많이 넣어보세요. 양파의 단맛이 자연스럽게 더해져요. 매운맛을 좋아하신다면 청양고추를 조금 넣어도 좋아요. 영양가 더 높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당근을 함께 넣고 끓이면 베타카로틴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파프리카를 넣으면 비타민C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고요. 샐러리를 넣으면 식이섬유와 칼륨을 추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의 항암 효과를 400% 이상 높이는 4가지 비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 완전히 익은 토마토 선택하기. 두 번째, 껍질과 씨까지 모두 활용하기. 세 번째, 열을 가해서 세포벽 파괴하기. 네 번째, 건강한 오일과 함께 조리하기.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정말 간단해요. 그리고 효과는 정말 확실하고요. 엄마를 간병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음식도 치료의 일부다. 토마토 하나라도 좋은 재료는 환자 회복에 큰 도움이 돼요. 간병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건강을 챙기시려는 모든 분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번 주말에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잘 익은 토마토를 한번 사와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드셔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후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더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